수사심의위원회까지 생략한 검찰의 결론을 두고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또 서복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수심위의 결정을 안 거쳤다는 지적을 두고 오늘 검찰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좀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설명을 보면 수심위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심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시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을 실제로 보면요,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심위에 비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서 맡기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수심위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심위 대신 그 레드팀 얘기를 들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심위는 비법률 전문가인 반면에 레드팀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땐 어쨌든 검찰 내부의 자체 판단일 뿐인 겁니다. 네, 게다가 같은 청에 있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이 레드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레드팀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발표 하루 전인 어제 소집이 됐습니다. 그걸 볼 때는 이미 미리 답을 정해놓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무혐의가 예견됐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시간 순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5월 초에 장관과 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이 즈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전담팀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 5월 13일에 김건희 수사의 지휘 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의 지휘부로 이 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이 장관에게 총장이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얼마 안 돼서 김건희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만 봐도 예견된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한편으론 특검의 반대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논리였는데요. 오늘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 반대 명분은 힘을 잃었습니다. 당장 내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국정감사 지켜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